대통령께서 하신 일이 없죠. 예, 그거 빼죠.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고 하는 그 임명을 받으셔가지고 공무원이 되신 것이지 대통령이 반대파도 아우르겠다는 약속을 증인에게 했기 때문에 증인이 수락을 해서 증인이 문화부 장관이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라는 말을 3번, 4번 했기 때문에 예. 물어보는 겁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약속한 게 맞습니까? 예, 저로서는 대통령께 약속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말씀을 드렸었고, 두 번째,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마치 군주시대에 왕이 임명하듯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가지고 저는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을 통해서 다시 재위임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증인께서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문화부 차관직에서 물러나게 된 것은 그때 당시 직접적인 계기가 그때 당시 BH의 한 비서관이 청와대의 한 비서관이 증인에게 어떤 인사를 이렇게 문화부 산하기관의 인사를 이렇게 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을 때 증인이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 계기가 돼서 그만두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한 사람은 아니고요. 네. 당시에 다수의 네.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여러 사람들을 그렇게 임명하라고 하니까. 네. 그런데 그때 상황과 관련해서 증인께서 이제 언론에 얘기를 하신 거에 보면 청와대에서 인사 청탁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하신 적이 있습니다. 청탁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고요. 왜냐하면 네. 그 사람들이 청탁이라는 글쎄 서로 공공의 입당이기 때문에 네. 청탁이라는 표현이 과연 적합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그렇게 나왔다면 증인의 워딩이 아닌 것이죠. 그거는 제가 정확한 기억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뭐 그 신문 기사를 보고 다시 뭐 질문을 하신다든가 그러면 답변을 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증인이 노무현 정권에서 차관인 상태에서 퇴직한 이유는 그런 부당한 어떤 지금 증인께서 그때 당시 판단하시기에 부당했던 여러 번의 그 인사 그 압력이라고 할까요? 청탁은 적절하지 않고 그런 일들이 많아서 그만두었다고 보면 대체적으로 맞고 이번에는 이 블랙리스트와 같은 소위 속칭 블랙리스트와 같은 이런 리스트를 작성하게 하는 정부의 부당함 그리고 또 아까 같이 무슨 깜냥이 안 되는 잔이윤 같은 사람을 소위 말해서 지금 깜냥이 안 된다는 이런 말을 언론에서 쓰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을 임명하라는 그 노무현 정권 때와 똑같은 그런 부당한 인사 압력 이거 2개 때문에 이제 그만두게 되셨다 이렇게 보면 대체적으로 맞는 것이죠. 그만두게 된 네, 경우. 대체적으로 그렇게 보십시오. 예, 이상. 예, 소장님 지금 방금 손범규 변호사님의 이 증인에게 물은 이 대답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국한해 가지고 탄핵을 하기 위해서 증인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간략하게 하시라고. 예, 하겠습니다. 증인 아까 그 대통령께서 그 증인이 장관으로 그 임명을 하겠다고 해서 뜻밖이라고 생각했다 했잖아요. 네. 왜냐하면은 그래서 증인이 그 반대파도 수용하겠다 뭐 이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그 수락했다 했지 예, 않습니까? 그런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2014년도에 부산 국제영화제가 열렸죠? 부산국제영화제는 매년 열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다이빙벨이라는 영화가 상영이 됐죠. 네. 그것 때문에 언론이나 뭐 하여간 국내에 찬반 경론이 벌어졌죠. 그 다이빙벨 상영과 관련해서. 잠깐 좀 이의 제기를 하면요. 아니 제 얘기는 저도. 제 얘기는 네. 저 경론이 벌어졌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때 그 소위 다이빙벨 그 상영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측에서는 주로 이 영화가 이 세월호 사건의 의혹을 대단히 증폭시키면서 증폭시켰고 또 그리고 그것이 예를 들 것 같으면 세월호 사건은 실제로
10척의 여객선이 다 출항을 하기로 되었는데 9척은 승객 기상이 악화돼 가지고 승객의 안전을 고려해 가지고 다 출항을 포기했는데 세월호만 출항을 강행했다. 그러니까 이 세월호 사건은 실제로 책임을 따진다면 유병원 선주 세월호의 책임이 가장 주된 원인인데 이 영화는 그런 것을 전혀 터치하지 않았다. 또 언론에서 제기한 거 보면 이 유병원 선주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2천억 원 부채 탕감받고 3천여억 원 특혜 융자 받아가지고 갑자기 재벌이 된 이런 부도덕한 이런 것들이 결국 이런 인재를 일으키지 않느냐. 이렇게 계속 주장해 왔는데 이 다이빙벨은 전혀 뜻밖의 세월호의 그 강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모든 책임을 정부에 전가하는 이런 영화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했고 그래서 언론도 그렇고 그 당시에 한국의 영화, 문화 이것이 좌편향이 심각하다. 그래서 아까 뭐 김기춘 실장이 뭐 지나치게 이거 했다 하지만은 비단 김기춘 실장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나 건전한 의식을 갖고 있는 이런 언론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이 영화계 다이빙벨 이 상영을 보고 강력한 비판을 했던 것은 사실이죠. 그 질문을 길게 하셨는데 그 질문을 하시는 그 상황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까 반대표를 끌어안겠다 하는데 저도 예. 반대표를 끌어안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적을 드리면은 네. 제가 장관을 그만둔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은 결국은 한국 영화계 현실에서 증인도 그 영화 문화 쪽에 꾸준하게 해왔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예, 저는 제 답변을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답변을 드릴 필요 없는 걸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판단을 구하지 마십시오. 예,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그만하시죠. 이상.